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EBS 위대한 수업. 오늘부터는 호주의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가 그의 철학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강의인 만큼 강의를 재밌게 보실 수 있게 피터 싱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1강 왜 공리주의인가 요약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EBS 홈페이지 KMOC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피터 싱어는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하나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논쟁의 중심에 있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피터 싱어가 강경한 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975년 동물의 방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의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해외 원조와 같은 효율적 이타주의를 주장하며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죠. 낙태나 영아 살해, 장애인 안락사 문제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정당화하는 스탠스를 취해 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 도덕관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피터 싱어의 철학, 같이 알아볼까요? 공리주의란 무엇일까요?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옳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죠. 여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다른 도덕적 관점과는 다릅니다. 공리주의는 일정한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와 같은 규칙들이요. 물론 이런 일반적 도덕 규칙들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이 규칙들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공리주의는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몇몇 국가에서는 중환자실에 누구를 입원시킬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죠.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환자실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입원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규칙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병상을 오랫동안 차지하면 살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되니까요. 먼저 온 환자와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 둘 중 후자를 택하는 것,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내보내는 것은 의사로서 괴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는 전체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죠. 이런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주인공 이반 카라마조프는 형제 알료샤에게 질문하는데요. 이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전쟁도 영원히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지. 대신 죄 없는 한 아이를 고문해야 해. 너라면 아이를 고문할 수 있겠어? 도스토옙스키는 평화를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리주의자들도 이해합니다.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 아이를 고문해서 수천만 명을 구할 수 있고 영원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선택이지만 해야 한다고요. 왜 피터 싱어는 이런 공리주의가 최선의 윤리이론이라고 생각할까요? 칸트의 보편적 도덕 법칙의 예를 들며 설명하는데요. 칸트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싱어는 이에 두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건 항상 잘못된 일인지. 칸트의 윤리에 도전하는 데릭 파핏의 사고실험이 있는데요. 같이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무너지는 건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당신의 딸 위로 떨어지려고 하죠. 그대로 둔다면 당신의 딸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모르는 사람의 다리로 콘크리트를 막는 것입니다. 딸은 살겠지만 그 사람의 다리는 희생되겠죠. 이 경우 타인을 딸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도 될까요? 피터 싱어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칸트의 이론을 따른다면 딸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딸의 목숨을 구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부딪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대부분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결정을 하죠.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반적 도덕 규칙을 따를 수 없습니다. 피터 싱어는 우리 모두가 공리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싱어가 공리주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공리주의가 다른 윤리관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윤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공리주의는 원칙을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복, 즐거움, 쾌락, 아픔, 고통 등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행복과 쾌락을 원하고 아픔과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이런 공리주의를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오직 고통과 쾌락에 달려있다고도 말했죠. 하지만 토마스 칼라일은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쾌락과 행복에만 신경 쓰는 것은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철학이라고요. 인간은 돼지보다 나은 존재이고 돼지에게 좋은 삶이 인간에게 좋은 삶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죠. 피터 싱어는 칼라일이 공리주의를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벤담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돼지가 즐길 수 있는 종류의 식탐, 성욕 같은 쾌락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쾌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쾌락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피터 싱어를 비롯한 공리주의자들의 관심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에 있습니다. 피터 싱어는 인간뿐 아니라 행복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그들의 국적이나 인종, 종교, 성별 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고통을 즐기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동등하게 고려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공리주의 철학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저처럼 그냥 현실을 떠다니듯이 사는 사람들을 혼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 더 나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흠잡기도 힘들고 그런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전 강의를 재밌게 볼 뿐이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